이 사진들을 보다가 제가 좀 특이한 점을 찾았어요. 이 사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상징이라고 하는 올림머리가 아니고요. 정 의원님, 여기 뒤로 묶은 머리예요. 여기 늘 올림머리 가지고 맞아요. 뒤로 묶은 머리. 네, 그러니까는 맞아요. 이런 모습을 조금 대통령도 괜찮다 이런 모습도 보여주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지금 같은 생각을 해서 예. 제가 지금 약간 미소를 띄었는데요. 저거 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고, 그렇죠? 예, 그 올림머리 안 하시고 사실 평범하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해서 더 국민들과 가까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그다음에 그 혼자 밥 식사하시는 거를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예. 혼자 뭐 하시냐, 식사는 늘 혼자 하신다는데 이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왜 혼자 밥 먹냐고, 같이 좀 다 어울려서 이렇게 식사하시면 좋지 않겠느냐고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혼자 밥 먹는 게 진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예. 네. 글쎄 이 모습도 나쁘지 않은데 왜 꼭 그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좀 듭니다. 청와대 좀 얘기를 좀 대통령께서 예. 머리를 내리신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공개 정치를 하시면서. 아마 결정적인 순간에 아마 2007년도 경선 과정에서 머리를 내린 머리를 했는데 네, 좀 짧은 머리였죠. 예, 그 경선 과정이 졌지 않습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게 좀 트라우마가 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박 대통령이 이제 모든 게 연출되고 계산된 모습만 이제 조금 보여주시고 그렇지 않은 모습을 안 보여줬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실망을 하고 소통을 할 때조차도 100% 이제 뭐 계산되고 그 상징이 올림머리잖아요. 예. 그래서 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흔히 뭐 정신분학적이나 여러 가지로 보면 좀 이렇게 가면을 쓴 사회적인 자신만을 이제 인정을 하고 자기 내면에 있는 것을 좀 그대로 꺼내는 것에 굉장히 약한 자아가 아닌가. 그래서 본인에게는 이 올림머리라는 게 일반인이 하기에는 굉장히 시간도 들고 매일 하기엔 돈도 들고 지위가 있는 사람만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좀 권위주의적인 성격과 좀 비교를 하면 자신에게는 어떻게 보면 왕관이라던가 그런 자기 권위를 상징하는 머리가 아니었을까. 개인적으로 예.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경향신문에서 한 일화를 실었는데 차 교수님 이 내용이 뭐냐면 예. 2014년 12월에 대통령이 지방 출장 가는데 같이 탔다는 거예요. 안봉근 전 비서관이랑 비행기를 같이 탔답니다. 예. 그러니까 기자들이 신기하니까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그 사진을 못 쓰게 한 일이 있고 나서 이 수행원들과 기자들이 따로 비행기를 타고 갔다는 거거든요. 예. 안봉근 비서관을 찍었다는 이유로? 저도 뭐 청와대 출입 기자를 네. 했습니다만은 이 보통 지방 출장 같은 경우는 공군 1호기, 2호기 같이 동시에 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로 그 사진 기자들 말고 팬 기자들은 별도의 비행기를 탑니다. 예. 비행기를 타는데 사진 기자들 같은 경우는 근접해서 찍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호기를 타는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아마 그 이유 때문에 했다고 한다면 정말 좀 해도 좀 너무하네요. 너무 지금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경호상의 이유를 들었겠죠. 그러나 경호상의 이유보다는 아마 대통령의 건의라는 부분을 더 중시 여긴 하는 행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네요. 예. 글쎄요. 안봉근 비서관에 대해서도 이 정도였으니까 대통령은 어느 정도였을까? 여기 보면요. 청와대에서 사진 플래시까지 간섭을 했었다. 대통령이 눈부셔서 싫어하신다. 실내에서 사진을 찍더라도 플래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 플래시가 대통령에게 방해가 되니까 플래시를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줬다. 좀 당시 분위기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작은 거 하나부터 이제 박 대통령의 모든 취향을 다 맞춰야 된다는 얘기로 보이고 예. 자유스러움과 이런 게 없고 철저하게 계산되고 누군가의 취향에 모든 것이 맞춰졌다. 예를 들면 엊그제 나왔던 뉴스들이 뭐 박 대통령이 뭐 영국 어디를 갔는데 뭐 화장실 변기부터 매트리스까지 그랬죠. 다 뜯어 네. 고쳤다. 뭐 인천시장에 가서도 뭐 본인 그 변기를 뜯었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들과 이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닌가. 너무나 폐쇄적이고 자기 취향만을 천천하게 이렇게 감싸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좀 불통형이라는 얘기도 이 청와대 지도를 보면 불통하게 생긴 모습이잖아요. 너무 박 대통령과는 거리도 멀고 예. 이제 미국적 소통형 청와대랑은 굉장히 다르고 또 관저에 대부분 계셨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뭐 경호실장도 어디 계시는지 알지 모르는 이러한 행동이 어떻게 보면 개인 성격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는 버려야 되는 성격이었는데 계속 이런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대선 후보는 청와대를 없애겠다는 얘기까지 나올 아니, 근데 정도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뭐 보통 사람 같은 거 얼마 전 조리장 인터뷰로 보니까 3년 6개월을 밥을 해준 거 아닙니까? 예. 그분이 나가는데도 나와보지도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좀 금일봉도 주면서 나가서 좀 어떤 대통령 아니라 누구든 간에 그럴 수 있는 게 인간의 당연한 도리고 모습인데 예. 그렇지 않습니까? 나가서 좀 성공하기 바란다고 하는데 말로만 가서 청와대에 있던 것들을 활용해서 잘 되기 바란다고 그 바로 조리장은 바로 옆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청와대 관저에서 보면 조리실에 있었고 그 내실에 있었을 테니까 뭐 거실에 있었던 그런 정도인데 최근에 강준만 교수가 쓴 걸 보면은 전북대 그 강준만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은 의전 대통령이다. 의전. 말하자면 권위와 과거의 왕이나 황제 같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의전 그 예. 자체 권력 그 자체에 매몰된 사람이고 그걸 행사한다든가 그 내용을 채우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었고 예. 단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그런 행태들이 보면은 권위주의적인 그런 의전에 너무 매몰돼서 뭐 복장이라든가 또 뭐 예. 화장실 뜯어 고치는 문제라든가 전부 보면은 그런 의전에 너무 매몰돼 가지고 그것에 치중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규정을 했던데 저는 그런 것에 좀 공감을 하는 강준만 교수의 그런 규정에 좀 공감을 하는 예. 합니다. 또 하나 정의원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년 중에 3분의 1은 공식 일정이 없었다. 이거를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비교를 해봤대요.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년 중에 한 64일을 쉬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2배 정도는 129일이 공식 일정이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참 놀라운 사실 얘기죠. 예. 그게 100%다 맞다면. 요거는 다 조사를 했답니다. 예. 1년치 일정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그 젊은 시절에 예. 20대 때,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언제 했느냐 이렇게 이제 좀 과거의 삶을 보면 퍼스트레이디를 젊었을 때 했잖아요. 예. 그 뒤로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아침에 왜 우리 월급 받고 일하시는 분들처럼 예. 아침에 일어나서 9시까지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왜 6시 정도 퇴근 시간이 있고 예. 또 야근을 할 때는 더 야근을 하고 이런 사실은 일반적인 우리 그 열심히 일하는 예. 그런 삶을 사실 사신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우리처럼 몸에 배어 있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다 각계예요. 어떤 네. 사람은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새벽을 지역을 돌면서 막 다 인사하고 다니고 이런 분들도 있지만 예. 아예 지역을 안 다니는 국회의원도 있어요. 그렇죠. 예. 다 각자 그거를 뭐 법에 위반됐다라고 누구도 얘기 안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선거에 심판을 받으면 되니까요. 당선되면 되니까. 예.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그 전에 국회의원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몸에 그게 배어 있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아침에 9시에 사무실에 가서 출근하고 이런 게. 그러니까는 이제 관저에 그냥 집에 침실에 있어도 그냥 일을 하는 거다라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얘기와 일맥상통하죠. 예, 대통령이 어디에 계시든 그것이 곧 집무실이다. 예. 그냥 일을 하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김기춘 전 실장은 이 내용을 다 알면서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젊었을 때도 그렇고 국회의원 직업을 가졌을 때도 그런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됐었고 지역구에서 뭐 활동을 안 하더라도 무조건 당선되는 건 아니죠. 예. 그때는. 예.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지역을 잘 선택한 부분도 분명히 있죠. 물론 뭐 이 98년도 처음 그 선거에 나왔을 때는 상당히 힘든 그때는 선거를 했습니다. 힘들었죠. 그때 예. 상당히 힘든 선거를 했지만 그 이후에는 아주 순탄하게 국회의원을 하셨는데 저는 뭐 좀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그렇습니다. 과연 이러한 형태의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형태를 우리가 그대로 유지해야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회의를 가진 적이 있는데요. 예. 뭐 지금 그 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동하고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뭘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참모들로부터 무슨 조력을 받고 하는 그 자체가 결코 쉽지 않고 말 그대로 대통령 집무실에 딱 앉으면 대통령 전부 다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청와대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총독부 관사를 중앙청이라고 했던 그 경복궁 앞에 광화문 뒤에 짓고 바로 총독의 간사를 지었던 것이 지금 청와대의 출발점이거든요. 상당히 우리가 보면 대식이 실은 그런 아주 아픈 가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역사의 촉수기 새로 한 장으로 넘기고 대통령이 좀 더 국민들에게 가깝고 그리고 비서들과 원만하게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 구조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예전부터 나왔는데 어느 대통령도 아직까지 그걸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지금 청와대 집무실 구조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뭐 사실인데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은 별개인 것 같아요. 집무실에 나와야 본관에 나와서 일을 할 때의 문제인데 이거는 관저 생활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출퇴근 개념이 없는 겁니다. 옛날에 왕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정치, 상징 조작을 통해서 이렇게 쭉 그동안 선거 여왕으로 군림을 했고 그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본관에 나와서 일을 하고 거기서 비서들을 만나고 수석들도 만나서 회의도 하고 뭐 건의도 받고 말하자면 대면 보고도 받아야 하는데 그런 건 행위 자체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처럼 어쩌다가 뭐 밥 먹는 또 혼밥 먹는 것도 뭐 왕은 누구고 겸상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혼자 밥 먹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김대중 대통령이라든가 과거의 문민 대통령들 보면은 국장급 그러니까 뭐 행정관들하고도 얼마든지 소통하고 불러서 밤에도 불러서 오라고 뭐 수석들 밤에 말하자면 본관에 출근해서 저녁에 관저로 퇴근해가지고도 관저로 수석이라든가 뭐 비서관들이 수시로 불려갔거든요. 저녁에 뭐 텔레비를 보다든가 또 신문을 보다든가 뭐 이렇게 새로운 내용이 조관들이 미리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찍 나오고. 그리고 보다가 바로 불러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뭐 지시도 내리고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런 업무 스타일이 어떠냐 이 문제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전에 그런 분들과도 전혀 다른 본인만의 폐쇄적인 그런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지금의 집무실의 형태가 잘못됐다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로 지금까지 이렇게 생활을 해왔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결합이 되니까 더 더 심각한 거죠. 좋겠네요. 예.